자,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등신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보면 솔직히 이 인간들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어요. 다가오는 선거에서 패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죠. 최근 자유한국당에서는 나다은이라고 하는 이상한 아줌마 한 명을 영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 사람은 자유한국당의 기존 가치관과는 전혀 안 맞는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파적인 가치관과 전혀 안 맞는 인물이라고요. 근데 사실 이 안타까운 것은 원래 자유한국당 자체가 이런 우파적, 진정한 우파적 철학과 가치관이 미비했던 정당이다 보니까 이런 참담한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수도 없이 비판했던 부분이죠. 자, 일단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다은 씨는 여성운동에 심취해 있는 인물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인물인지, 어떤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견적이 80% 이상 나올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평소 문재인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고 환호했던 사람입니다. 답 나오시죠? 정상적인 배경 지식을 보유한 지성인 분들이라면 그냥 긴 말 할 것 없이 이런 과거 발언 몇 개만 보셔도 저 사람 뇌구조에 대한 스캐닝이 끝나야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견적이 나온다고요. 제가 지금 나다은 씨가 무슨 옛날에 어떤 사소한 말 실수를 했던 사례라든지 뭐 막말이라든지 도덕적 관점 이런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치인을 볼 땐 그리고 그런 거를 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개개인의 어떤 사소한 언행과 실수에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저 얼음 사이다가 정치인을 바라볼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시적인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의 노선이 대한민국 국익에 안 맞을 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문재인한테 환호한다는 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 유권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저런 애들은 분명히 과거에도 있었던 수많은 굵직굵직한 정치적 음모론에 춤을 췄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 몇 년 전에 그런 유명했던 정치적인 쇼들에 선동이 됐던 사람이더라고. 30몇 년 동안 평생 자기 몸을 이끌고 살아온 본인보다 최근 10몇 분 동안 나다은 씨의 트위터 몇 개를 찾아본 내가 본인의 뇌구조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람이 했던 명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윤석열 나쁘다고 떠들고 검찰개혁 나쁘다고 떠들고 느낌 오시죠? 그죠? 페미코인 탑승하는 거는 필수고 뭐가 문제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평등한 국회를 만들자,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자, 여성 할당제를 하자.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분들이라면 뭐가 문제고 뭐가 불합리한 주장들인지 감이 오실 거라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원자력 발전 찬성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게 좋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내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안 그럴 확률이 높을 것 아냐. 그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면 순식간에 견적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가짜 평화쇼 한번 해주니까 좋다고 깍깍대는 거 보세요. 그래,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 20대 30대 여성들의 안보관 현실이죠. 실질적인 동맹과 우방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외교적 연대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무기 체계로 구체적으로 평화를 보장하는 거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름다운 슬로건, 겉보기에 그럴듯한 이미지와 이벤트 쇼맨십에 열광을 하는 거야. 사실 이건 근데 이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죠. 대한민국에 딱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 아닙니까? 어른값을 못하는 어른들, 투표권 값을 못하는 어른들. 입만 열면 김대중 선생님 찬양하고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인 정치사와 사회면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한국 근현대사에 만약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두 인물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쯤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 됐을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지식인이고 모르면 바보예요. 근데 그런 바보가 대한민국엔 수백만 명이죠. 그리고 툭하면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국회의원들을 비판했어요. 그게 우리처럼 정말로 우파적인 관점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눈높이에 못 맞춘다는 관점에서 건설적인 비판을 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200% 전형적인 선동당한 논리대로 정교조 좌편향 알고리즘에 따라 그대로 선과 악의 이분법 구조에 머리가 꽉 박혀가지고
앵무새처럼 자유한국당을 비난해야 되니까 그거를 보고 지금 똑똑한 우리가 저런 사람이 한국당 간부로 진출했다는 것 자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밀려오는 두통에 이마를 쥐고 한숨을 쉬는 것 아닙니까? 지소미아 종료 환영한다고 이제 일본 큰일 났다고 일본은 이제 고립되었다라고 깍깍대는 거 보세요. 진짜 머리가 아프다.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여러분. 그래. 저런 애들도 한 표,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도 한 표인데 이 비극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 이쯤 되면 조국 쉴드 치는 건 뭐 기본 애교죠, 여러분들. 그죠? 조국 쉴드 치는 것 정도는 이쯤에서 나와줘야 우리들도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 헬조선 정치판을 바라보는 맛이 있는 거죠. 다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나다은 선생님의 탁월한 어록과 명강의들 잘 보셨을 겁니다. 올해 그래도 감투는 한번 써보고 싶었는지 본인의 과거 SNS 발언들까지 삭제해가면서 어떻게든 변명을 좀 해본다 싶더니 결국 3일 만에 또 쫓겨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의 해프닝을 보면서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3일 만에 쫓겨났으니까 잘 됐다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애초에 이런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의 사람, 당의 노선과는 기본적인 사상과 철학 자체가 다른 사람이 당 고위직으로 한 방에 잠시나마 선발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기본적인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다는 소리거든요. 진짜로 자기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파 철학, 좋은 공약들을 공짜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는데 바깥에서 피땀 흘리고 봉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논객들을 다 내팽개치고 저런 함량 미달의 인간들을 당 공약을 짜내는 핵심 고위직으로 중요 인사로 영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고요. 나다은 씨는 그냥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골빈 20대 30대 대깨문 여성들을 상징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런 사람은 흔해요. 바깥에 나가보면.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인물이 한국당에 인재랍시고 뽑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중도표 얻어먹어 보려고. 자유한국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이쪽 업계 바깥에서 정말로 진짜로 고생하고 피땀 흘리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이런 한심한 인사 선발 수준을 보면서 과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의욕이 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학교 공부 제일 잘한다는 판검사 아저씨들 아줌마들 때로 당 속에다가 모아놨더니 하는 짓거리들 수준 한번 봐요. 내놓는 공약이라든지 정당으로서 스탠스 잡는 꼬라지 한번 보라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 진짜. 왜 반성을 못해? 제발 좀 깨어나달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냐고. 지금도 내가 밉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정신 좀 차리라고 각성을 주문하는 거잖아. 찍어준다니까 찍어주고 싶은데 제발 표값 좀 하라고. 자유한국당은 지들이 인기가 왜 없는지를 몰라요. 때문에 문재인이가 아무리 인기가 없어져도 정작 그 반사 이익이 자기들한테 왜 돌아오지 않는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수많은 꼰대 아저씨 아줌마들은요.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유리온실 속 엘리트들을 상징합니다. 책상머리 공부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지들 전공 바깥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아무것도 몰라. 지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정당인지 어떤 표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반대로 어떤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시켜야 되는 건지 그거를 몰라. 어떻게 해야 지금 여당 야당 모두에게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 남성들이 몰표를 줄 수가 있는지 그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청년 남성들의 몰표를 쓸어 담아올 수 있는지 그 무궁무진한 방법들을 얘네들은 정말 하나도 모른다고요. 학원에서 안 배웠으니까 교과서에서 안 배웠으니까. 산토끼 잡으려고 바깥에 뛰어다니다가 정작 다 잡아놨던 집토끼들이 빗장문을 열어젖히고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건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볼 때마다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여당 야당 둘 다 솔직히 수준이 심각하잖아요. 정말로. 이제 뭐 핵폐기물이냐 그거보단 조금 더 나은 최소한 사람이 죽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냐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사실 핵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국민 입장에서 먹기 싫고 둘 다 쓰레기라는 건 변함이 없다고요. 뭐 물론 그래도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낫지만 안타깝다는 거지. 왜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이 될 수는 없는 거냐고 도대체가.
왜 우리보다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죠. 특히 특정 전공 교과목 하나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은 맞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박학다식한 측면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너그럽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 몰랐던 분야를 잘 아는 다른 누군가들이 가르쳐 줄 때 최소한 그거를 알아쳐먹을 지능은 돼야 됩니다. 남이 나를 공짜로 도와주겠다는데, 남들이 내 편을 들어주겠다는데, 남들이 내 밥그릇을 거저 지켜주겠다는데도 그 도움을 거절하고 귀를 닫아버리면서 권위주의로 일관한다? 내가 엘리트고 너는 열등한 바깥 사람이다? 그렇죠. 그건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심각한 죄악이라고. 근데 대한민국에는 지위 고하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